어릴 때부터 이미 똑똑하고 민첩하다 이거. 영리하다, 눈치가 빠르다 이거. 어릴 되면 겸손하고 공손하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네요. 우리가 사회에서 이런 분을 만나면 사람이 좋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사회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되게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산소몽 5효. 자, 5효는 원래 이제 모든 괴들은 5효가 중심효라고 했는데 산소몽만은 이제 2효가 중심효예요. 아이가 목매하니 길하다. 아이는 목매해야 돼. 트롯 가수들이 되게 좀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정동원 그런 가수분을 보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분이 좀 순수한 면이 있잖아요. 나이가 어린 분은 순수함을 보여야 사람들이 좋아해요. 누가 봐도 쟤는 애기인데 눈이 어른 눈이다 이러면은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는 적당히 목매해야 돼. 몰라야 돼. 세상을 좀 몰라야 돼. 그래야 아이 같죠. 자, 상전이 말하기를 아이가 목매하여 길하니 순함으로써 공손하다. 이 효는 무릇 지극한 정성으로 어질매 임하여 공로를 다스려 이루는 사람이다. 협자는 어리나 밝고 민첩하고 장성하나 겸손하고 공손하다. 혹 어리고 아이인데 시험에 합격하고 이른데 조상과 음덕을 잇는다.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죠.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하라기수는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자기는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를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읽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나 밝고 민첩하고 아이가 어린데 밝고 민첩해. 자, 이게 선천에서 나오면 어릴 때부터 이미 똑똑하고 민첩하다 이거야. 영리하다, 눈치가 빠르다 이거. 장성하나 겸손하고 공손하다. 어른이 되어서 자랑할 만도 한데 어른이 되면 겸손하고 공손하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네요. 자, 덕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사람 좋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겸손하고 공손하다는 말이 있으면 우리가 사회에서 이런 분을 만나면 사람이 좋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사회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되게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혹 어리고 아이인데 시험에 합격하고 자, 일찍부터 시험에 합격을 하네요. 이른데 조상과 음덕을 잇는다. 뭔가 말이 멋있어요. 자, 조상과 음덕을 잇는다는 건 뭐냐면 어린 나이에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말도 포함을 해요. 그리고 어리고 아이인데 시험에 합격한다. 자,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트로트 가수 정동원 그분 같은 어떤 느낌이 있어요. 나이가 어린데 유명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군주에 다하고 백성을 윤택하게 하는 도로서 가히 그럼으로써 밀고 행함에 막힘이 없다. 잘 된다고 쓰면 될 거를 굳이 막힘이 없다는 거죠. 막히는 게 있지만 없어진다 이렇게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막힘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은 뭔가 강조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냥 잘 된다는 것보다 좀 더 말이 좀 센 느낌이 있죠. 막힘 없다 이렇게 이제 그런 뜻도 돼요. 그렇지만 어떻든 막힘이 없다는 건 막힘이 있지만 없어진다. 이게 선천에 나올 때에는 사실은 헷갈릴 게 별로 없어요. 문맥 자체가 나이 어릴 때는 민첩하고 공부 잘하고 나이가 들어서 장성해서 청년이 되면은 자랑할 만도 한데 공손하고 겸손하게 행동을 해. 사람이 괜찮아. 자기를 낮추네. 선천에 나오면은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대운이나 연운에서 나오면 자, 내 나이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어리다 그러면은 밝고 민첩하고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좀 들었다 그러면 겸손하고 공손하다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어리면 뭐예요? 시험에 합격한다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어리면 조상과 음덕을 잇는다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으면 조상과 음덕을 잇는다는 거를 약간 빗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구문이 한번 끊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과 음덕을 잇기는 해. 자, 이르다는 말은 빠르다는 말도 돼요. 빨리 조상과 음덕을 잇는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재산을 물려받는다 해서 대운에서 이 글귀가 나오면 어린 나이에서는 재산을 물려받는다. 근데 나이가 들면 못 받냐? 그게 아니라 받긴 한다. 빨리 받는다고 이르다는 말을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뭐냐면 이게 만약에 대운에서 이게 나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자, 내 주변에 어린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은 내 주변에서 대체로 잘 돼요. 하루에서 글귀라는 것은 나와 관련된 걸 수도 있지만 또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주변 사람과 관련해서 특히 그 주변 사람이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피만 연결되어 있는 사촌 근데 별로 연락도 안 하고 친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한테 관련된 일이 생기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협자를 봐볼게요. 자, 불협자도 또한 경불협자네요. 협자의 글귀를 어느 정도 가져다 쓰는 사람. 편안하게 평소대로 분수를 지키며 문물에 화하고 세속에 같이 한다.
새 속에 같이 한다, 문물에 화한다. 자, 이런 말들이 나오면 세상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고 세상의 흐름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임상을 해보면 실제로 그 느낌이 빡 옵니다. 이게 새 속에 같이 한다는 뜻이구나. 이게 딱 옵니다. 평소대로 분수를 지킨다는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분수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배우자를 만나거나 결혼을 할 때에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난다는 뜻도 돼요. 분수라는 말이 있으면 또 평소라는 말이 나오면 나의 일상을 공유하는 나와 비슷한 사람과 함께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운에서 만나면 선비와 농부와 공장과 상인 모두가 계책에 걸맞게 의지하고 붙으니 하려는 바가 순조롭다. 내가 세운 계책이 그냥 순조롭게 잘 된다, 이거예요. 자, 원문을 볼게요. 시결. 원문은 시라 그랬죠. 군주의 형상인데 아이처럼 목매해야 기라니 몸이 편안하려면 동쪽에 두어야 응한다. 큰 내를 건너도 허물이 없으니 바닷가에서 돛담배가 바람을 얻는다. 자, 큰 일을 하려고 나아가도 허물은 없어. 괜찮아. 바다에서 돛을 담배가 바람을 얻었다. 좋네요. 멋지네요. 자, 돛담배가 홀로 외로이 혼자 서 있다. 혼자 하나의 돛담배가, 홀로 돛담배가, 고독한 돛담배가,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있으면 결혼관계가 안 좋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는 그런 말이 없네요. 병든 말을 타고 위태한 언덕에 오르니 읽고 거꾸러짐을 막아야 하고, 근데 거친 언덕을 오르는데 내가 말에 탔는데 말이 병이 들었어. 큰일 날 수 있겠죠. 미끄러져 헛디지 말아야 한다. 큰일 난다. 잘못하면은 미끄러져서 헛디디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큰일 나요. 자, 거친 언덕을 병든 말,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올라가.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겠죠,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매우 신중하게 나아가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